수준까지 돼야 된다고? 선생님이랑 같은 수준까지. 같은 수준까지 돼야 된다고 했어. 지금까지 연산은 어떤 명령어죠. 뭔가를 하라는 뜻이거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냐면 A 합집합 B로 읽고요. 이해가겠니? 이거는 새로운 집합입니다. 합이고, 그럼 새로운 집합은 조건 제시법을 썼더니 원소가 누구래? X래. 나 니네 똑같은 거 보고 해. 얘도 똑같이 돼야 돼. 근데 이 X가 뭐냐면 이렇대. 무슨 얘기죠? X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여야 돼. 이게 정의야. 정의는 갖다 드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읽는다고? A 합집합 B라고 읽는다고 했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냐? 조건제시법에서 원소가 X인데 X는 뭐냐면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야. 자, 이거 둘이 같다고 생각하면 너무 얼렁뚱땅 보는 거죠. 특히나 남학생 말고 몇 명들 대충 보면 망하죠. 한글 써줘야 돼. 교집합이라고 읽어요. A 교집합 B입니다. 자, 얘는 A 빼기 B가 아니라 집합일 땐 A 차집합 B야. 얘는 원소가 X인데 이 X가 뭐냐?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느냐? 여집합이라고 읽고 X가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가 아니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X는 U의 원소야. 근데 U가 뭐였지? 아는 사람? U가 뭐죠? 전체 집합이죠? 뭐의 약자라고 했어? 유니버스의 약자라고 했어? 몰랐지 아무도? 모르면 망하는 거지? 자, 개념 테스트에서 정의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전체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A는 원소널법으로 B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네. 자, 그러면 U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 B도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 거야. 그러면 U를 원소널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원소가 몇 개야? 몇 개인가요? 이게 10이죠? 그냥 개가 아니라. 아니.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몇 개니? 왼손 들어. 들고 시작할까? 대답해야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만 손. 틀렸으니까 들고 있어, 이 새끼야. 아는 사람만 손. 아는 사람만 손. U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냐고 물어봐서 질문을 이해 못했니? 아는 사람만 손. 든 거야, 만 거야? 나 이제 알아, 이제? 20개? 20개? 선 아니? 지호 아니? 나니? 그거 왜 이러려고 했을까? 정신 차리라고 든 거지. 벽에 기대고 편안하게 나 오늘 한가해 그러고 하면 그 정신이 차려지냐? 100? 알아? 교화 모르네. 눈치 보는 거 보니까.
뭐라고? 너도 들어. 알아? 들어. 빼. 들어. 모르네. 지우. 1024개죠? 부분집합 개수는 뭐에 결정되죠? 원소의 개수에 결정되죠. 전체 집합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선택을 몇 번 해? 온수는 들까? 녹화내가 가리니까 안 되나? 선택을 몇 번 해? 자, 원소가 몇 개 있죠? 그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죠. 유한집합이면 부분집합은 유한하고요. 각각의 원소를 넣을 거냐 말 거냐지. 선택은 10번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몇 개야? 2개씩 넣거나 안 넣거나. 그 경우의 수가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죠. 그러니까 2에 10제곱입니까? 내려. 복습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이게 예습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영상 보라는데 안 보고 조회수는 1이고 그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항상 얘기하잖아. 하기 싫으면 엄마랑 얘기해. 왔다 갔다 시간은 버리고 다닐 거면 돈 버리고. 자, 그래서 2는 부분집합의 원소고 이렇게 해볼게요. 복습이죠. 저번 개념 테스트의 복습입니다. 자, 이런 x의 개수 구해보죠.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야.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입니다. 개념 테스트 맨 마지막 문제죠. 계산하세요. 답 나온 사람은 손. 나 몰라요. 솔직히 두 손. 나왔다고 했는데 물어봐서 개판이면 2배로 혼낼 거야. 야, 양심적이네. 좋네. 아는 거야? 알아? 목소리 알아? 손 알고? 저쪽 집합 B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원소가 너무 많은 거 어떻게 해, 서진이? 계산은 어떻게 구해? X부터 읽어볼래? 이거 읽어볼까?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줬지. 그게 개념 테스트였죠? 넌 있었잖아. 개념 테스트 할 때 이름 지집애요. 어떻게 읽어? 쟤 몰라. 내가 그때 저 새끼. 들어 두 손. 야, 너. 땡. 어떻게 읽어야 돼? 이 x는 으로 주어를 x로 읽으라고 했지. x는 뭐야? 2하고 4를 여기까지 알려주면 다 알려준 건데 떠올라야 되는데 영상 안 봤으니까 모르고. 얘기해봐. 속한다, 포함한다. 내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했어. 발도 들어. 내려다. 진짜 재밌는 게 이거 시험에 나온댔잖아. 개념 테스트를 이렇게 하찮게 돼. 서도 내가 파일을 안 줬지. 저는 우리 학원 파일이 있거든. 니네는 다 갖고 왔니? 파일들? 갖고 다니지? 그럼 너 갖고 다녀라. 자, x는 이렇게 있을 때 b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읽으면 우리는 x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다 적어놓고 a의 부분집합을 그 중에서 만족하는 애를 찾아줘야 돼. 지워야 돼. 근데 a의 부분집합 2의 10제곱개 1024개거든. 구할 수 있냐 없냐? 못 구해. 그런데 이렇게 읽어주면 어떻게 돼? x를 만들 때 그치? 선택을 10번 하는데 원소 2는 원소라고 정해졌으니까 결과가 한 가지죠.
원소 4도. 왜 2하고 4야? x는 2의 배수니까. 전체 집합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잘못 썼네. 잘못 썼다. 문제를 잘못 썼네. 미안해요. A하고 B를 보내야죠. 아, B하고 U로 할게. B하고 U로. 미안. 그러면 2, 4, 6, 8, 10을 원소로 가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10번의 선택 중에 5번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죠. 그 경우의 수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 그걸 이해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공식으로 외우는 놈들은 응용하면 못 풀어. 근데 매번 그냥 공식이 그렇구나 하고 숫자 계산만 하려고 하면 3등급 이상을 갈 수가 없다 얘들아. 내가 다른 선생님보다 잘하는 게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건데 그건 다 대충 하고 그럼 책 보고 풀지 왜.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 공식 다 저기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애는 몇 개야? 2의 5제곱개가 되는 거야. 이해 가겠어요? 이게 앞에 거 그냥 집합의 정의와 명칭과 정의가 뭐였죠? 표현법에서 나온 개론 테스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B는 원소가 하나 법 쓰면 어떻게 돼? 2, 4, 6, 8, 10이죠.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겠니? 정의에 따르면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여야겠죠. 1, A의 원소죠. 2, A의 원소기도 하고 B의 원소기도 하죠. 그럼 2번 쓰나요? 한 번 쓰나요? 한 번 쓰죠. 3, A의 원소고 4, A하고 B의 동시에 원소고 5, 6, 8, 10이니까 새로운 집합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온다고. 명령어 같은 거야. 새로운 집합을 만드세요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겠니?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여야 돼, X가. 자, A 원소 기준으로 보자. 1 되냐 안 되냐?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이기도 합니까? 안 되죠? 2 돼요 안 돼요? 되죠? 공통의 원소니까. 3 안 되고 4 되고 5 안 되니까 이렇게 새로운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A 차집합 B는 자 수학에서 뺄셈과 달라.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만 골라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야. 집합을 그냥 기호로 알지만 그 기호의 뜻을 알아야 돼. 집합이 나오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돼? 1하고 3이겠지.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니? A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거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를 제외한 누가 A의 여집합이야? 6, 7, 8, 9, 12 A의 여집합이 되니 실제 집합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해가겠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공부 너무 안 해요. 수업 듣는 건 공부 아닙니다. 자 찍고 넘어갈까요? 2번으로 갈게요. 어? 차집합 있잖아요. 어 1이랑 3이랑 5를 빼먹었네요. 5도 원소죠. 언니 자 2번은 뭐 하래? 2번은 뭐 하랬니 얘들아? 표시하라고 했지? 상황이 몇 개라고 했어? 4개라고 했어. 왜 상황이 4개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해보면 전체 집합 안에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그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그려.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알아.
이럴 수도 있겠지. 자,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은 한 말도 안 했잖아. A, B가 지금 원소가 없잖아. 그냥 안 그냥?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 상황이 4개야. 그 상황을 기호로 설명해 볼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글로는 뭐라고 하지? A와 B가 서로소라고 불러요. 서로소가 뭐야? 공약수가 1분인 관계죠. 수에선. 집합에선 어떤 상황을 서로소라고 하냐? 공통인 원소가 없어. A 교집합 B가 공통인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든 거지. 얘가 원소가 없어. 공집합일 때가 서로소야. 얘는 어떻게 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죠? B가 A의 부분집합이죠. 근데 사실 얘랑은 똑같죠?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다를 건 없잖아. 어차피 A, B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 상황은 사실은 A랑 B랑 같은 겁니다. 이 네 개 상황. 얘는 어떻게 돼? A가 B랑 같은 거지. 자, 이거를 다르게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뭡니까? 집합의 상등의 정의였어요. 집합의 상등의 정의가 수식으로 표현이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는 사람? 그때 왔었던 게 둘, 셋, 넷인데 너도 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왔잖아. 토요일 아침에 늦게. 너도 늦게 왔었잖아. 저번 주 토요일 아침 9시 한 날. 근데 왜 기억을 못할까? 난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갈고도 되는 거였구나. 나왔던 사람.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똑같은 게 뭐지? 지우가 안 왔지? 규화가 오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았어? 저게 수학적 정의야. 정확하게 두 집합이 같다. 자, 잘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은 영역으로 집합을 표현을 해요. 내가 잘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영역이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1번, 2번, 3번, 4번의 영역을 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원소인 거예요. 그럼 A는 뭐하고 뭐? 1번하고 2번의 영역의 원소들을 가지고 원소가 차이는 거야 지금 얘들아. 원소가 차이는 거야. 집합 B는 1, 2, 3번인 거야. 이해가 됐어? 예. 집합 B는 1, 2, 1, 3인 거야. 1, 4, 1, 2, 3이 아니라. 이해가겠니? 그러면 A와 집합 B는 어떻게 되겠어?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이걸 또 여러 번 그려야 되죠. 색깔 칠하거든. 벤 다이어그램은 색깔로 집합을 표현해. 색칠을 해서. 그럼 A 합 B는 어떻게 되는 거니? 1번, 2번, 3번의 영역인 거죠. 저 색깔 칠하는 게 A 합 집합이에요. 여기선 1번과 3번이. 여기서 사실은 영역을 나누면 이제 어떻게 돼? 1번, 2번, 3번이니까 1번과 2번이 A 합집합이에요. 여기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2번이 1번을 포함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2번 따로, 1번 따로, 3번 따로다. 바깥 둘러싸고 있다고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U는 여기서 뭐야? 1번, 2번, 3번이지. A는 1번 영역, 2번 영역인 거야. B는 1번인 거야.
여기서 전체 집합 U는 1번, 2번, 3번인 거야. 그 A는 1번인 거지.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전체 집합의 원소잖아. 그러니까 A가 U의 부분 집합인 거야. 속한다 쓴다 안 쓴다? 포함한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기는 영역이 두 개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A 합집합 B는 뭐겠어? A가 되겠죠.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A 합집합 B라는 기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봤지만 원소가 있을 때 새로운 집합이 나왔죠. 완전 A도 아니고 B도 아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A 합집합 B가 기호로 나타나야 돼. 새로운 집합이. 근데 여기는 어때? 이게 뭐가 돼? A가 돼. 이걸 몰라. 공부 못하는 선배들 보면 이게 왜 A인지 몰라. 언제? 이럴 때. 맞아 아니야?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A 합집합 B가 뭐야? A라고 써도 되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B라고 써도 되겠죠. 설명 너무 지루하니? 자, 그럼 A 교집합 B를 구해보자. A 교집합 B면 여기서 몇 번이겠어? 1번 아니야?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한 애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색깔로 칠하는 저게 A 교집합 B가 되겠지. 여기는 없지. 여기선 그러니까 뭐야? A 교 B가 공집합이고 색깔을 못 칠하겠죠. 없으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야? 1번이고, 그치? 그게 뭐야? B지. 색깔 칠해줘요. 여기는 A교 B도 A고 B라고 써도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봐볼게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되게 알아야 되는데 뒤에 보면 여기 진수당 하나 게 없나?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하거든? 원소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원소를 몰라. 원소를 모르고 그냥 기호처럼 집합의 연산을 할 거야. 우리 문자화식 계산하듯이. 2 곱하기 A가 2A 있을 듯이 돼! 되게 볼만해서 나중에 여기 핸드폰을 하나 더 사야겠어. 졸고 있으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찍어서 보내야겠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얘네가 중요한 거거든. 집합의 연산을 하면 새로운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뭐가 나와? 내가 아는 집합이 나와. 그게 원소가 없을 때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집합의 연산에서 어려운 거야. 아까 원소 갖다가 하면 처음에 실수하겠지만 금방 하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다 뭐 해야 되냐면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봤고, 그랬더니 상황이 4개인데 집합이 존재하는 상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가 존재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새로운 집합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아니면 A나 B나 공집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x 곱하기 x가 x제곱처럼 기호화가 돼야 돼. 기호가 나한테 그냥 당연하게 돼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건 암기지. 찍어두고 넘어갈까?
3번은 뭡니까? 차집합인가요? 재활용을 좀 할게요. 가는 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과학을 조정을 하든가 뭐 하나 했죠. 선생님이 어떻게 너한테 맡을 수 없잖아. 못 들으면 네 손 내지 뭐. 가야지 어떡하겠어. 과학 가야 되는데. 가. 영상을 내가 오늘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너 나랑 복상에 가면 네 거 오답 프린트 나와 있을 거거든. 그거 다 풀어갖고 와. 찍어가지고 가. 나 여기 개념 테스트 하나 더 뽑았어. 했어요. 있으면 뭐해? 그 답 찍고 뭐 하나 더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무슨 상황? 서로 소고 기호는 어떻게 써? A 교호 B가 공집합이지? 이건 무슨 상황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죠. 4번은 A랑 B랑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뭐 구해볼 거야 이거는? A 차집합 B를 구해볼 거야. 그럼 이건 어떤 거야?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지.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기호로 쓸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A의 원소들이 전부 다 B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 내일 몇 시? 11시. 책명을 찍고 거기다 놓고 가면 스태프명 찍어. 내일 보자. 그러면 그냥 A가 나오지. 자, 특이한 상황이었어. 뭐야? A 교 B가 공집합이면 A 차 B는 어떻게 돼? A가 나왔다. 여기까지 이해가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자, 그 다음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하고 여기 하나 고쳐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좀 구해볼게. 잘 봐봐봐. 자, 이때 A의 원소들 중에서 B가 아닌 원소들은 몇 번에 있는 애야? 서준아? 이 상황에서 하는 거야 지금. A차 B를 구할 거야. A차 B는 뭔데?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거지. 여기가 지금 A가 1번, 2번, B가 1번의 원소들이잖아.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몇 번에 있는 애냐고. 1번은 집합 B의 원소들이면서 집합 A의 원소들이죠. 근데 우리가 큰 뭐야? 교집합이지. 맞니? 차집합을 찾고 있단 말이야. 잠깐만 앉아. 그럼 난 차집합은 어떤 애야? A의 원소들이니까 1하고 2 중에서 누가 아닌 거? B의 원소가 아닌 애들이죠. 그럼 몇 번이겠니? 2번이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그러면 기호로 나타낼 수밖에 없죠. 이해가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A는 원소가 1번에 있는 애고 B는 1번, 2번. 너 밖에 3번에 있단 말이지. 여기서 A 차집합 B 하면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걸 찾아야 된단 말이지. 있냐 없냐? 그럼 이건 뭐가 되니? 집합이 연산이 새로운 집합이면 기호로 써야 돼. 집합의 연산이 새로운 집합이 아니라 두 연산 중에 하나거나 공집합이거나 전체 집합이 나오면 그럼 중요한 거라고 했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A 차집합 B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되니? 공집합이 되는 거지.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되는 방식이고 우리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문자식 계산하듯이 연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습이지. 아 나한테 있는데 그냥 갖다 줬을 때 아씨. 봐. 해봐 찾아보고.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여집합 해보자. 찍었지? 찍어도 되니? 아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아 이것도 줘야 되는데 아 꽉! 이것도 받아가서 이것도 해야. 자 여기까지 됐어? 지워도 되냐? 자 이번에는 뭐 구해볼 차례야? 집합 A에 여집합을 구해볼 차례인가요? 그럼 사실은 집합 A의 여집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야? A하고 전체 집합 사이의 관계지. 그래 안 그래? 누가 더 커? 전체 집합이 크죠? 그러니까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거지? A가 몇 번? 1번, 2번. 그치? 1번이 2번이 아닌 거니까 몇 번? 3번과 4번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니? A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되겠어. 여기서는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여기서 서로 소죠. 그럼 어디겠니? 되겠어. B의 여집합일 때도 뭐 다를 거 있을까 없을까? 크게 다를 거 없을 거야. B의 여집합이면 되겠지. 4번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A 이퀄 B니까 A의 여집합은 이제 예쁘게 칠하려면 이 사선 방향을 맞춰주면 평행하게 그어주면 좀 보기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간단하잖아. 지금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은 색칠이야. 이해가겠니? 차집합은 지우기야. 합치. 그러니까 이런 거랑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할 거거든. 이런 걸 할 거라고. 이런 걸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해. 볼펜으로는 못해. 이걸 할 거라고 우리가. 자 보자. 1번 상황에서 해볼게.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집합이. 그럼 A 합집합 B는 어디입니까? 하얀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인가요? 그냥 가로는 똑같아요. 연산 순서에 따라서 가로 먼저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 뭘까요? 못쓰기겠죠. 그치? 차집합을 했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이거의 원소들 중에서 얘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게 정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지우개가 연필로 벤다이어 그러면 색칠해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게 돼요. 이걸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 못하면 뭔가 쉬운 것 같은데 난 하나도 모르겠다가 되지. 알아듣겠니? 자 찍어둘 거야. 넘어가자 찍고. 자 그러면 3번은 뭐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에 연산을 하면 새로운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공집합하고 집합 A를 하면 어떻다고? 지금 4, 5, 6번은 3, 4, 5, 6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아까 해서 별표 쳤던 거 있죠. 집합에 연산을 하면 새로운 집합이 되면 기호를 쓸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라고. 그래서 재밌게 또 6번을 먼저 할 거야. 자, 뭘 했어 6번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A 합 B 하면 어떻게 되니? B 아닌가요? 그래서 A 또는 B를 다 가져다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데 그게 결국 B가 돼버리지 지금. A 교 B 하면 뭐가 되겠어? 공통의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데 공통의 원소는 전부 다 A의 원소지. 그러니까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집합이 되죠. 이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표시해보면 1번, 2번, 3번이거든요. 1번하고 2번하고 1번을 합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번, 2번이 나오지. 1번하고 2번하고 1번에서 공통인 걸 찾아. 그러니까 어디야? 1번이 되겠냐? 1번하고 2번에서 1번이 아닌 걸 찾아. 있어 없어? 아 잘못 썼다. 차야 잘못 썼네. 1번 2번이죠. 1번에서 그쵸? 1번에만 있는 걸 찾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렇지. 이해 가겠습니까? 자 A 여집합은 몇 번일까요?
벤다이어그램에서 백선이 A 여집합은 몇 번 몇 번이야? 왜 너를 찍었냐면 네가 집중 안 하고 힘들다고 힘든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기에 집중해볼래? 그럼 네 눈이 여기 와야 되고 그럼 네가 지금 고개를 그렇게 들어야 여기가 보여. 또 내려봐. 고개 내려봐. 그러면 안 보여 여기가. 그래서 내가 모자 쓰고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각도로 칠판을 보고 있어서 선생님이 널 부른 거야. 힘든 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배우는 거에 집중해보세요. 시간 2시간 반인데 벌써 끝났어요.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 10분을 아 힘들어 이러면서 보낼래? 아니면 대답하면서 생각하면서 배워가면서 보낼래? 자, A 여집합은 몇 번 몇 번일까? 저 그림에서 봐봐봐. 눈이 있잖아. A가 아닌 거잖아. A가 몇 번인데? 1번이잖아. 그 얘는 몇 번이야?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고 잘 안 될 거야. 태어나 처음 봤으니까 오늘. 그걸 뭐라 하지 않아. 자, B의 여집합은 3번인 거지. 그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입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보면 합집합하면 뭐가 나와?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니네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큰 거가. 교집합하면 뭐 나와? 작은 거가 나와. 작은 거에서 큰 거 차집합하면 뭐야? 없어. 없다고. 그러면 여집합은 어떻게 돼? 큰 거 여집합이 작은 거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 반대가 되지. 포함관계가 반대되죠. 부분집합관계가 반대가 뒤집어져요. 이게 특징이야. 지금 뭐 한 거야?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일 때 연산을 했어. 그게 왜 중요하지? 새로운 집합이 아니라 그 2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란 말이다. 얘들아 지금. 이건 법칙이야. 법칙이라고.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매번 이해할 수 없어. 나중에. 자, 너 9월 동안 모자 금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3, 4 고민한다. 3, 4 이렇게 돼야 돼. 3, 4, 12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A교 B는 이 상황에서 A교 B는 A, A와 B는 B, H와 B는 공집합. B 3, 4, 12처럼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문제를 푸는데 풀리기 시작을 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이럴 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을 보자. 공집합이랑 누구랑 연산할 거래? A랑 연산할 건데 이런 거잖아 사실은 얘들아. 그냥 아니냐? 공집합은 정의가 뭐였어?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이지. 공집합의 특징은 뭐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면 이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누가 작은 거? 공집합. 누가 큰 거? 그러면 공집합하고 A하고 합집합하면 뭐 나와야 돼? 합집합하면 큰 거 나와야지.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교집합하면 뭐 나와야 돼? 공집합이 나와야 돼. 공집합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뭐야? 공집합이야. 사실 이건 공집합만의 특징인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새로운 집합인데 얘는 원소가 없어가지고 얘랑 계산할 때만은 이해하겠어? 자 4번도 그러면 지금 보여?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사이에 연산을 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죠? 공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공집합하고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자, 그래서 합집하면은 짝대기가 없고 전체 집합은 계속 짝대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집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럼 뭐 나와야 돼? 작은 거, 큰 거? 큰 거. 교집합하면 뭐 나와야 돼? 큰 거, 작은 거 중에? 작은 거. 아, 교집합이라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원래는 새로운 집합인데 얘는 공집합은 특이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하겠으면 이해하기 싫으면 외워야지. 뭐처럼? 절대 틀리지 않는 구구단처럼. A 또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난 연산이 이제 돼요, 안 돼요?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합집합하면 큰 거, 작은 거? 큰 거. 부분 집합일 때 교집합하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뭐?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이것도 특이해.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걸? A의 원집합이라고 부르지. A의 원소가 아닌 것 같던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해가니? 어렵니? 아니, 어려울걸? 어려울 거야. 실수 많이 할 거야. 많이 써봐야 돼. 야, 옛날 선배들은 뭐 다 바보였을 뿐이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쉽게 느껴져. 떡하니 이걸 그냥 만났다고 생각해봐지. 내가 핸드폰 뺏고 나가서 써봐. 그럼 몇 개나 쓰겠어? 우리 옥독지는 거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처럼 내 친구한테 설명해줄 수 있고 엄마한테가 설명해줄 수 있어야 돼. 자, 7번 보자. 이번에는 뭐냐? A하고 A 여집합이죠. 자, 이런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지. A하고 A 여집합은 이런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닌 거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전체 집합에 A가 있고 이게 1번, 2번이면 A는 1번이고 A 여집합은 2번이거든. 그러면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뭐가 되니? 1번, 2번 합친 거니까 전체가. 이해 가겠어? A하고 A 여집합 교집합하면 뭐가 돼? 공집합이 되지. 공통인 게 없잖아. A에서 A 여집합 차집합하면 뭐가 돼? A가 되죠. 자, 수학이랑 달라. 빼기야 달라. 차집합이라고. 차집합이라고. 알아들어? A 여집합에서 A 차집합하면 공통인 게 없잖아. 그럼 그대로니까 새로운 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펜 다이어그램 왜 그려줬겠어? 보라는 얘기야 지금. 또 있나? 끝인가? 없죠? 여기까지는 됐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8번을 한번 볼게요. 여집하면 연산적 법칙인데, 그래서 A가 아닌 거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뭘까? 저기서 봐봐. A 여집합이 2번이지. 2번이 아닌 거야. 그래서 A가 1 곱하기 1은 1 같은 느낌인 거지. 마일의 제곱은 플러스 1 이런 느낌인 거야. 공집합은 A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거잖아. 전체지. 전체 집합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 알듯 말듯 쉬운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싶기도 하죠. 자, 8번이었어요. 9번 뭡니까? 차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여기서 아까 실수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는 건 여러 가지 집합의 표현 기호를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A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A 교집합 B를 차집합하는 거지. 생각해봐. X가
A의 원소이면서 X가 B의 원소가 아닌 거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제외를 하는데 실제로 제외를 하는 건 누구냐면 A에서 얘네를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애잖아, 찾는 애에서. 그러니까 얘랑 같은 뜻이 돼, 안 돼? 같은 뜻이 되지. 볼까? 이게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1번, 3번을 뺀다고 쳐보죠. 영역을 지우는 건데 빼는 건데 되게 쉽죠? 영역을 다 쪼개면 우리가 빼기로 될 수가 있어요. 집합은 그렇지 않은데 영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영역을 주는 거야, 이름을 지금. 얘는 1번, 2번이고 여기서 뭐야? 1번이지. 같아, 안 같아? 같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개념 테스트에 있는 건 내가 다 중요합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얘는 A 교집합 B예요. 집합이기도 합니다. 교집합이면 공통인 거 찾는 거지. 차집합이면 지우는 거고,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지금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야. 영역으로. 자, 1번, 2번이죠. B 여집합이 몇 번입니까? 2번, 3번인가요? 교집합이면 공통인 것 같다 쓰는 거지? 그럼 몇 번이야? 다 2번이죠, 지금.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연산은 누구냐 하면 얘. 왜 얘일까? 왜 얘냐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집합의 연산이거든. 차집합은 그런데 교집합하고 합집합으로 나타냈으면 연산이 하나 줄어버리는 거잖아, 얘들아. 연산이 하나 줄어버리는 거지. 나누기 안 하고 뭐해? 역수에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만 있으면 편했어, 안 편했어? 편했잖아. 똑같단 말이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까지 있거든? 근데 나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표현을 했어. 그럼 연산이 하나 줄잖아. 좋겠냐, 안 좋겠냐? 편하겠지. 이해 가겠어?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두 집합 간의 연산이에요. 여집합은 자기 자신의 연산은 사실 전체 집합과의 연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외워가야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었어. 쉽지 않죠? 하진아, 녹화 좀 꺼줄래?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개념 테스트